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문어킹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실제로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요. 또 그렇게 또 교회 쪽이며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 네, 문어킹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늦은 밤 기다려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뭐.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고, 아버님께서 또 목사님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로 예, 인해서 또 겪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겪었었던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얘기보다는 아빠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오, 예. 예, 제 얘기는 좀 짧게 가고, 아버지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분량 자체를 나눴다. 예, 예. 일단 그렇게 얘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입니다. Let's get it! 일단은 저는 이제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고, 이천이 좀 요즘엔 도시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골이에요. 예. 중심가를 조금만 벗어나도 어디를 가도 논이 보이는 그런 곳인데, 네. 이제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연 속에서 놀던 경우가 많았고, 어릴 때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밤에 이렇게 야산 같은 데 가서 불 피우고 놀았었어요. 예전엔, 지금은 절대 안 되지만은, 예전엔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단순히 불을 피우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고구마나 감자나 고기 같은 걸 구워 먹기 시작했었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22살인가 3살 때쯤 일이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솔직히 소주 한 잔을 먹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목사님 아들이지만 술 담배도 다 하고, 예, 솔직하시네요. 뭐 예, 몸에, 좋습니다. 막 몸에 운신도 있고 막 그런데, 네. 아무튼 그 친구들과 이렇게 소주를 한 잔 먹고 있었는데, 왜 네네. 술을 먹다 보면은 좀 이렇게 볼 일이 이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좀 자주. 그쵸.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볼일을 좀 보러 좀 그 고기를 구워 먹던 자리에서 좀 이탈을 했는데, 이제 친구 하나가 나도 이제 볼일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둘이서 같이 볼일을 보러 갔어요. 네. 예, 가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 간의 묘한 자존심 싸움도 좀 하고, 예, 이제 볼일을 끝마치고 뒤를 돌아섰는데, 예. 이제 저희가 고기를 구워 먹던 그 자리에서 한 대략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무언가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검은 형체가. 근데 저희가 불을 피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둡지 않아서 어느 정도 거리 가늠이 좀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검은 형체가, 저는 저게 확실히 사람의 형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형체인데, 그 그림자처럼 형태만 보이고 그 뭐 얼굴의 윤곽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정말 그림자처럼 실루엣만 보이는 형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가지고 순간 제가 이제 멈칫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무서워하는 성격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좀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쵸. 잠깐 멈칫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근데 저는 이게 저만 본 거면 또 괜찮은데, 옆에 친구도 그걸 본 거예요. 순간 이제 옆에 친구가 약간 욕을 하면서 저게 뭐냐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띠볼, 저 뭐야? 그래가지고, 예, 예. 약간 막 숫자 얘기하면서 막 저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나 혼자 본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형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예. 예, 저랑 친구랑 조용히 이제 그 형태를 좀 지켜보다가 이 형태가
정말 갑자기 엄청 빠르게 슥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약간 우리가 뭐 그냥 잘못 본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건 맞는데 또 이 생각을 한 거죠. 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방 귀신 본 거 같다. 네. 아무래도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형체가 우리 근처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니네가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라고 지금 이상한 거 괜히 다른 거 보고서는 귀신 본 줄 아는 거라고 막 이렇게 막 다른 친구들은 막 저희 얘기를 안 믿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가지고 일단 솔직히 그 친구랑 본 친구랑 저는 아직도 우리가 본 게 뭔지 그냥 얘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얘기를 아직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아무튼 그날의 일은 좀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네. 되게 비슷한 거를 27살 때 또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27살 때 전 지금도 다이어트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때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서 전 주로 이렇게 좀 걸어 다녀요. 이렇게 동네를.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네는 논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논이 많은 지역 가보면 이렇게 아스팔트로 길이 나 있고 그 옆으로 농업용 수로가 흐르고 막 논이 근처에 있고 막 이런 구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제가 좀 차 한두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의 그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로등이 뜨문뜨문 있었고 예. 되게 달이 밝은 날이었는데 그냥 정말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이제 제가 걸어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논에서 제가 뭔가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어떤 검은 기둥 같은 게 논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오. 예. 근데 제가 순간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그게 어떤 구조물일 수도 있고 혹시 허수아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은 예, 정확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한 3, 40m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네. 저게 정확히 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구조물이겠지, 뭐 혹시 뭐 그냥 뭐 허수아비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고개를 돌려는 찰나에 그게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명체면은 움직이기 위해서 걷거나 기거나 날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미끄러지듯이 옆으로 싹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럼 순간 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다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 진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대치 상태가 꽤 지속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뭐 몇 분 대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좀 대치 상태가 좀 진행됐었어요. 그렇게. 근데 저는 또 사람이란 게 그냥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본 거야. 저거 안 움직였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네. 근데 뭔가 괜히 막 좀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논들을 보면은 논두렁이라는 게 있고 그걸로 논이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제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있는 옆칸 논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약간 앞서 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걔가. 소름 돋아. 근데 사실 제가 그게 이동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옆칸 논으로 이동이 돼 있는 걸 제가 딱 보고서는 좀 저도 이제 순간 언 거예요. 또 사람이.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네. 잠깐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킨 다음에 제가 걸어왔던 방향으로 몸을 돌렸어요. 백턴으로. 예.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걸어갔는데 사람이 이 호기심이라는 게 진짜 좀 발동을 하잖아요. 게다가 사람이 꼭 내가 무서워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확인하려고. 예.
걸음 걷다가 뒤로 돌아봤을 때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옮겨간 자리에 그대로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내가 이렇게 막 뭐 크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별로 그렇게 막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미 몸을 돌린 김에 그냥 집에 가려고 네. 돌아왔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몇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혹시 움직였나? 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오, 예. 아, 나 별거 아니었나 보다. 그냥 뭐 이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걷고 있으면은 옆으로 그게 제가 방향을 틀었으니까 방향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반전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왼쪽이죠, 이제는. 예. 다시 제가 걷는 진행 방향으로 엄청 빠르게 저를 지나쳐서 앞으로 싹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와. 또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약간 너무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은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예. 멍하니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생각한 게, 아, 저게 만약에,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네. 나를 해할 마음을 먹고 나한테 달려들었을 때, 난 절대 도망갈 수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대로 마음 먹었다면. 예,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저게 만약에 나를 해할 생각이었으면, 아, 나 아무것도 못했겠구나. 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서. 그때 이 검은 형체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좀, 그러니까 귀신을 딱 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귀신을 네. 못 보는데, 가끔 좀, 이렇게 막 환시라고 하죠. 헛것을 봐요. 환시. 예, 혹은 네. 들어요. 예,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가위가 엄청 많이 눌렸었고요. 네네. 뭐 그중에는 그냥 왜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좀 몸이 조여오는 느낌 들고 못 움직이고 말 못하고 이 정도 가위도 있지만 좀 이렇게 막 뭔가 보이고 뭔가 듣고 그런 가위도 있었거든요, 많이. 네네.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어렸을 때 눌렸던 가위 중에서 좀 무서웠던 것만 좀 추려서 얘기하는 뭐 자리를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일단 다른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꼭 들려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 네. 너무 무서웠겠네, 그 당시에. 쫓아왔던 그 논에서 밤에. 예, 와, 그 네. 형체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냥 검은색이기만 한 거죠? 예, 예, 검은색 형체인데 확실한 건 그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짐승이라고 쳐도 솔직히 짐승 중에 저게 꼿꼿이 서 있다는 느낌을 주는 짐승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 없죠. 그 사람 크기만 한 거잖아, 거의. 예, 뭐 예를 들어 호주엔 캥거루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어, 꼿꼿이 서 있는 느낌 주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죠. 그게 동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동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기엔 너무 빨랐어요. 그게. 소리도 안 나요? 움직이는 소리. 네, 움직일 때 소리 안 나요. 그냥 쓱 사라졌어요. 쓱. 어이, 무서워라, 씨. 너무 상상이 잘 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 논길을 아이고.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어, 실제로. 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아버님에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맞나요? 예, 아버지 얘기예요. 오, 예.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직업이 아무래도 목사님이시고 네.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 섞여 들어갈 수는 있는데 최대한 빼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 네네네. 이 얘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기 전 얘기예요. 오,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신학대학을 입학하셔서 다니고 계셨지만은 사실 본인이 목사님이 정말 돼야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대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밤 그때 당시 이제 다니던 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보통 뭐 기도를 한 늦게까지 하시면 막 새벽 1시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와, 예.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위치가 아버지가 그때 이제 계시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뭐 중간에 막 비포장도로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마을 외곽에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날도 여느 날처럼 이제 기도를 하러 밤에 교회를 가셨대요. 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비바람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대요, 그날이. 네네. 네, 그래가지고, 원래, 뭐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잠그지만은, 네. 그때는 교회는 원래 문을 안 잠갔대요. 왜냐면 사람이 맞아요. 언제 기도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문을 안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아버지가 원래 평소에 아버지가 밤에 기도하시는 시간에 어차피 오는 사람도 없고, 혹시 이게 비바람 때문에 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문 아예 잠그시고, 네. 누군가 왔으면 노크를 할 테니까 아버지가 아예 문을 잠그시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날. 네. 그 설명을 좀 하자면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단상 있잖아요, 단상. 있죠. 단상이 있고, 선생님, 그 교인들이 앉는 그 의자가 이제 약간 길다란 의자들이 쭉쭉쭉쭉 있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 단상과 그 의자들 사이에 그 공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예. 감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이 쾅쾅쾅쾅 거리더래요. 예. 가지고 아빠는 당연히 이 시간에 누가 왔지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예. 누가 문을 두드렸으니까 문을 열어주려고 잠깐 기도를 멈추셨대요. 잠깐 기도를 멈추시니까 문이 안 흔들리더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밖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바람 때문에 문 좀 흔들렸나 보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다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다시 기도를 딱 시작하셨는데 아버지는 분명히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계신데 네. 머릿속에 누가 영상을 주입해 주듯이 교회 뒤편이 보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혹시 이게 약간 뭐 신께서 뭔가를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 잠긴 문고리가 계속 드걱드걱 거리더래요. 오, 예. 누가 마치 들어오려는 듯이 드걱드걱거리길래 아버지가 순간 마음속에 딱 무서운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걸 보고. 네. 정상적인 사람이면 노크를 하고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냥 무작정 문을 열라고 막 문고리를 돌리니까 아버지가 무서운 생각이 드셔가지고 차라리 이 영상이 끊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네. 네, 근데 아버지의 생각과 상관없이 영상은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고, 근데 이게 문이 안 열리니까 좀 있다가 문을 이렇게 세게 쾅쾅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이제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냥 약간 좀 패닉 상태에 빠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 쾅쾅 소리가 나더니 그 문고리가 있으면 문고리 좀 아래쪽이 네. 팍 이렇게 부서지면서 손이 하나가 쑥 들어오더래요, 손이 하나가. 오, 예. 근데 이게 이 손에 그러니까 피가 막 엄청 많이 묻어있는 손이 문고리 밑에가 부서지고 그 난 구멍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예. 그리고 그 문고리를 딱 잡아 열더래요. 예. 그리고 이제 문이 서서 열리는 거죠. 이제 아버지는 진짜 완전 그냥 패닉 상태에 완전 빠지신 거예요. 와, 이건 패닉이다. 예. 네,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시니까. 근데 그 문으로 어떤 여자가 한 명 들어오는데 예. 딱 봐도 그러니까 어떤 흰 옷을 입고 있는 여자였는데 정확히 그 옷이 뭔지는 모르겠대요. 그 뭐 소복인지 뭐 원피스인지 뭔지 모르겠대요. 그냥 흰 예. 옷을 입은 여자가 온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오더래요. 예.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꼭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콩콩콩콩 뛰어 들어오더래요. 그 중국 강시처럼. 오, 예. 네. 이게 콩콩콩콩콩 뛰어 들어오더니 왜 그 의자들 가운데로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상으로 있죠. 올라올 도달할 수 있는 길. 예. 거기서 딱 단상 쪽으로 몸을 틀더니 또 콩콩콩콩 뛰어오더래요. 예. 근데 이제 그 귀신이 가까워지면서 그 귀신의 형태가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 약간 머리가 약간 가슴께까지 내려오는 여잔데 그러니까 상의는 흰색 긴팔 옷이었고 하의는 이제 무릎까지 오는 치마였대요. 네. 흰색 치마. 네, 그리고 온몸에 그 블러드가 막 이렇게 막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막 돼 있고 네. 오른쪽 무릎 아래가 발이 없었대요. 예.
예. 그래서 콩콩 뛰어왔던 거예요, 얘가. 아,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혀가 되게 길게 늘어져 있는, 어휴. 예, 이렇게 생긴 귀신이 들어왔는데, 뭐, 사실 묘사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역겨워서 많이. 아, 예. 근데 그 귀신이 콩콩콩콩콩콩 뛰어가지고, 결국에 우리 아버지 역까지 딱 오더래요. 예. 근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데, 생각을 하셨대요. 이거는 약간 내 공포심이 만들어낸 환상이야. 라고 생각을 계속 하셨대요. 내가 눈을 뜨고 옆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눈을 뜨고 옆을 딱 봤는데, 귀신이 있잖아요. 정말 코가 닿을 수도 있을 정도 거리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더래요, 아빠한테. 예. 눈이 빨간데, 동공이 빨간 게 아니라 흰자위 있잖아요, 흰자위. 예. 눈에 흰자위가 빨간색으로 완전 새빨갛게 칠해져 있고, 그러니까 눈두덩에 동공이 있잖아요. 동공이 왜 그 고양이 동공처럼 와. 찢어진 동공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었는데, 이 예. 눈이 뱅글뱅글 돈대요. 근데 이 뱅글뱅글 돈다는 게 뭐냐면은 왜 그 예. 돌고 있는 팽이 위에서 보면 도는 거 있죠. 아, 예. 이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게 아니라 그 드라이버로 나사 빼면 빠지듯이 돌고 있는 팽이 위에서 본 듯이 와. 눈이 그렇게 돌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순간 그냥 머릿속이 완전 정지해가지고 잠깐 그거를 대면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슬슬 이제 이성이 돌아오시면서 그 귀신을 확 이렇게 밀치면서 그냥 도망가셨대요, 집까지. 오, 밀쳐주나 그 막- 보네. 그랬나봐요. 예. 이제 팍 밀치고서는 도망을 가셨대요. 근데 집까지 그냥 뛰셨대요. 네, 신발 당연히 안 챙겼고 그냥 뛰셨대요, 아버지가. 네. 막 비포장도로에 막 돌 밟고 막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였대요. 그렇게 마을까지 막 뛰다가 이제 마을에 딱 들어서니까 뭔가 그 안도감이 딱 들더래요, 이제. 사람들이 네. 있는 곳을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어떤 아는 형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그 형이 집에 없었대요, 또. 아, 예. 아무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왔고 이제 좀 나름대로 안도감을 느끼고 집에 들어갔는데 좀 많이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쉬고 싶더래요, 아버지가. 그렇죠. 예. 네,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 젖은옷만 대충 벗고 자려고 누웠는데 솔직히 불을 못 끄겠더래요. 그쵸. 예. 불을 끄면 진짜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서 불을 못 끄고 그대로 자려고 누웠는데 네. 그냥 스르르 어느 순간 잠들었다가 왜 잠들었다가 중간에 깰 때가 있잖아요. 아무 그렇죠. 이유 없어도 뭐 목이 마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깰 때가 있잖아요. 자다가 아버지 잠에서 깨셨는데 불이 꺼져 있더래요. 아버지 분이 불을 켜고 잤는데 근데 네. 아버지가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사람이 자다 일어나면 자기 직전 상황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자주 그러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눈을 떴는데 내가 잠에서 왜 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이제 그 본인이 귀신을 보신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불이 꺼져 있는 걸 딱 인지를 하니까 아버지가 또 이제 공포감에 막 정신을 좀 잃으실 뻔하다가 정말 잠깐 눈 깜빡였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머리맡에 서가지고 아빠를 내려보고 있더래요. 쫓아왔네? 네. 예. 그냥 아빠 머리맡에 서가지고 아빠를 혀 누러뜨리고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오, 예.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무 무섭잖아요. 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생각이 딱 들렸대요. 예. 혹시 이게 내가 요즘에 목사님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시험. 네, 신께서 나한테 내리시는 시험이 아닌가 싶으셨대요, 아버지가. 오,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밤 저걸 내가 못 이기면 나는 목사님이 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계속했대요, 계속. 예, 예. 근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시겠대요. 그냥 계속했대요.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갑자기 마음속에 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동이 터오고 있더래요. 동이. 오.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몇 시쯤이나 됐을까 하고 시계를 봤더니 그 왜 그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네. 새벽 기도 시간이 또 됐대요. 예.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쉬실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좀 많이 독실하시거든요. 네. 당연히 목사님이시니까 뭐 그러시지만은 또 그 상태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신 거예요. 네. 교회로.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더니 난 네가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 안다. 오. 근데 어젯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교회 문도 열어놓고 신발도 뭐 두고 갔냐고 어떻게 집에 갔냐고 물어보더래요. 오,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좀 이렇게 약간 말씀을 바로 못 드렸대요. 그 목사님한테. 네. 그러니까 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문 열어놔가지고 뭐 짐승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다고 뭐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적이 있다고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아, 예. 네. 이 뭔가 짐승인지 뭔지가 하여간 교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밤늦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분단 좀 확실히 해라라고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더래요. 예. 비도 안 들이쳤고 오. 뭐 들어왔다 나간 흔적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때 아 목사님 저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간밤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럼 잘한 거라고 잘 이겨냈다고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이 얘기 역시 이제 여기까지로 이제 끝이 납니다. 야, 소름 돋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의 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사님이든 네.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를 막론하고 그런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또 시험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죠. 네. 그 약간 이런 얘기는 어느 데를 가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속적인 거면 일단 뭐 일반 귀신들일 테고, 뭐 기독교나 천주교 쪽이면 악마들이 좀 나타날 거고, 뭐 일반 귀신들도 이렇게 지금처럼 나타날 테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겁을 먹인 다음에 아 막 그런 거를 떠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예, 야, 그렇죠. 이게 약간 저희 쪽에서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솔직히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좀 약간 너무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혹시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가 뭐 네가 믿던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근데 난 적어도 내가 하는 그 신께 기도를 한 걸로 가지고 거짓말을 치진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쵸. 예. 근데 문어킹님, 이게 사실 문어킹님이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논길에서 봤던 거 그거 직접 겪으신 다음에는 아 이거 진짜 있구나를 아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버님이 겪으신 거를 내가 겪지 못했어서 영화 같은 얘기 아니야?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사실. 예, 그죠. 원래 사람은 자신이 겪지 않으면 가짜다 아니면 뭐 저건 진짜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맞아, 저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야,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문어킹님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두 분께서 겪었던 또 무서운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문어킹님 가위 얘기도 나중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무섭다. 응? 그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논길을 밤에 걸어가는데 옆에 곁눈질로 봤을 때 계속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 논길을 그 상상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소름 돋게 잘 들었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본에서 또 계실 때 실제로 겪은 또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이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처음으로 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긴장되죠? 생각보다. 네, 약간, 음, 네, 생각보다 약간 긴장이 되네요. 근데, 네, 긴장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만 저한테 1대1로 얘기해 주신다 네,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바로 한번 그때 당시 상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16년도 8월쯤에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오, 근데 이제 일본 교토 지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대학생활을 딱 하면 엄청 도심 지역에서 문화생활 같은 것도 즐기고 이제 대학가에서 음주도 하면서 나름 재밌는 대학생활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 이제 또 교토 지역 영상 보면서 이제 엄청 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진짜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을 네, 정확하게 이제 지명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뭐 전철 JR 기준으로 교토와 나라의 경계선쯤에 있는 위치를 해 있거든요. 예. 진짜 시골이었어요. 뭐 아침에는 그래도 나름 그 지역 주민이랑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활발히 움직여서 밝은 느낌인데, 네. 저녁만 되면은 정말 사람 하나 없고 엄청 무서운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예. 이제 가로수 등 사이사이가 너무 어둡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이 막 대나무 숲도 많아서 은침한데, 오, 주택가 옆에 진짜 엄청 큰 무덤가도 존재하고 해서 이제 저녁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예. 농담으로 그쪽에 사는 한국인끼리 하는 말이, 진짜 여기서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밤만 되면 어둡고 무서운 느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대학 생활을 위해서 저는 항상 수업 끝나고 숙제 다 끝나면은 바로 교토 중심가나 그런 데에서 놀고 그랬거든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난 날도 그랬어요. 네. 놀러 갔어요, 일단. 그다음에 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차인 전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예.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편의점까지 가서 비닐 우산을 사고 집에 가려는데, 이제 버스도 끊기고 택시를 타려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택시 정류장에도 비도 많이 오고 이제 12시쯤 넘어서 그런지 택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걸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갈 때는 그래도 3점도 많고, 그리고 역에서 이제 집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안 무서운데, 이제 좀 지나서 걸어가니까 진짜 저 혼자뿐인 거예요. 와, 아무도 근데 없고. 분위기는 네, 아무도 예. 없고, 근데 옆에는 이제 막 대나무 숲, 뭐 무덤가 이렇게 있고 해서, 근데 분위기는 진짜 완전 음침하고 어둡고, 비도 그날 너무 내려서 자주 와. 걸어가는 길인데도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에 그 노래를 엄청 크게 틀고 가는데, 이제 기숙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숙사가 산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골프를 칠 수 있을 만한 산 쪽에 위치를 해 있어가지고 이제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엄청 허름한 버스 정류장 하나가 있어요. 네. 네, 정류장 쪽을 무조건 지나쳐야 하는데, 거기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정류장이요? 근데 네, 엄청 허름한 진짜 정류장인데, 막 간판도 거의 떼지려는 그런 정류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진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귀신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귀신을 보면은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 그런 말도 있죠. 예. 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저게 설마 귀신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일 거다라는 시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엄청 네. 크게 받았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네, 취객일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취한 예.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깨워드려야지 하는데 이제 절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 깨워도 흔들어도? 등짝도 안 하고 예. 해서 네, 흔들고 막 그 좀 귀 가까이 대서 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일으켜야지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엎어져 있어서 뭐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외관상 느낌이 딱 그 옷핏을 보면 40대다 50대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네 제가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데도 네, 못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못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 아마 술을 마셔서 힘이 좀 부족한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는 다 했고 네. 양심상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안 일어나면 그냥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마치 이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할 때 제가 항상 술을 마실 때 항상 캔디나 껌 같은 거를 그런 걸 가지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착한 한국인으로서 이제 드리려고 주머니를 막 뒤져봤거든요. 네네. 근데 막 그분이 이제 지금 딱 기억나는 말이 막 저리 가라 막 이런 소리만 하셨거든요. 예. 이제 흔히 취객들이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저리 가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뭐 보지도 않고 그냥 괜찮아요. 뭐 이거 드리고 갈 테니까 뭐 천천히 가세요. 뭐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딱 꺼내고 이제 딱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기숙사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 정말 딱 봐도 엄청 빠르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세가 절대 빠를 수가 없어요. 그 상체랑 하체랑 막 따로 노는 느낌인데 정말 오. 빠른 거예요. 네, 약간 진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진격의 거인 보면은 상체 하체 완전 따로 노는데 빠르잖아요. 약간 진짜 약간 기괴하게 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흐느적거리면서 달리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가 비가 엄청 내리고 이제 진짜 그 가로수불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보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기행종이다, 진짜- 기행종. 근데 예. 딱 봤는데 그렇게 가는 걸 보는데 너무 사람이 깜짝 놀라면은 진짜 몸이 굳는다는 게 진짜 그걸 느꼈거든요. 너무 놀라서 몸이 굳고 그러니까 움직여지지도 않고 내가 뭘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그걸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냥 멍 때리면서 보다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정신을 딱 잡고 가려는데 이제 우산을 딱 들려고 할 때 검은색 지갑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너무 놀라서 거기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일단 들고 가서 들고 가자. 그리고 나중이라도 좋으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뭐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이제 이거를 신고하면서 반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또 약간 신기했던 걸 한 번 더 본 게 기숙사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학교 생활하면서 매라든지 뭐 두더지 뭐 토끼 이런 걸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는데 진짜 큰 뿔을 달린 엄청 큰 사슴을 봤어요. 사슴.
네. 그리고 저랑 딱 눈 마주치고 10초간 서로 굳어 있다가 사슴이 갔거든요. 예. 그런 신기한 경험을 또 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하여튼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처음 봤는데 그렇게 큰 사슴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고라니가 절대 아닌 게 제가 나중에 후에 군대 가서 고라니를 보게 됐는데 아, 다르지. 고라니는 절대 그렇게 안 생겼더라고요. 네, 뿔이 좀 없죠, 많이 뿔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뿔이 정말 컸어요. 너무 커가지고 네, 그날 좀 신기한 걸 두 가지를 경험했던 날이 되었어요. 하여튼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지갑을 봤죠.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돈은 없었어요. 돈은 없고 카드도 이제 이코카라는 이제 교통카드랑 이제 신분증 약간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밤날에 내가 이걸 줘야지 했는데 문제는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나 동사무소 같은 곳이 다 1시간 이상 거리였어요. 예. 걸어서. 그래서 그 지갑이 그냥 딱 봐도 약간 좀 다이소 느낌 나고 해서 아하.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걸 저도 알긴 아는데 근데 예. 너무 이 귀차니즘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그런 신분증도 다 재발급이 나니까 이제 천천히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후부터는 아니고요. 한 그 다음 주부터인가 일주일 뒤부터인가 원래 꿈을 안 꾸는 성격이거든요. 원래 네. 꿈을 진짜 안 꿔요. 꿈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꾸는데 꿈을 약간씩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이 항상 이제 누구한테 쫓기는 느낌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살해당하는 꿈은 아닌데 제가 누군가 살해되는 꿈을 보게 되는 꿈을 많이 봤어요. 아, 예. 그러면서 항상 내 꿈의 마무리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맨날 일어나면은 그렇게 꿈에서 깨면 땀이 범벅이 되거나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네, 참고로 기숙사 전기가 공짜여서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당시에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공포 답사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너 하필. 네, 폐가 체험이라든지 뭐 되게 무서운 공포 스팟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공포 그런 실화를 많이 듣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네. 되게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데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신기하고 이제 맨날 땀에 젖는 것도 신기해서 이제 동아리 선배한테 이런 꿈을 꿨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동아리 선배가 원래 그 6개월 전에 기획을 했던 거였는데 네. 예약을 하고 이제 그 되게 교토에 엄청 유명한 연매사한테 가서 약간 사주 같은 거라든지 뭘 조심해라 뭐 이런 덕담 듣고 오려고 했던 기획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기획에 저는 사실 신입생이라서 못 갔거든요. 원래는 참여를 못 하는데 그럼 너도 그냥 회비 내고 같이 가자 해서 저도 연매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 좀 궁금하지. 혹시나 하는 느낌 네, 혹시나 느낌이 갔거든요. 그리고 간 김에 이제 그 지갑을 신고하면서 반납하자 예. 이런 생각이 갔어요. 근데 저 포함해서 그 연매사분한테 9명이서 갔는데 네, 이제 딱 가자마자 전문에서 연매사분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연매사분이 딱 왔는데 와 여기 진짜 재수없는 거 하나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인상이 처음 만나자마자 뭐,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일본 사람들 보면 형식적으로 되게 안녕하세요 이런 말은 무조건 하는데 전 처음으로 하는 말이 정말 되게 재수없는 거 하나 갖고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일본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재수없는 거 갖고 왔나 뭐 이런 걸? 약간 좀 이게 약간 제 식대로 뭐 요크나이모노 못돼 기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오. 근데 초면에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아직도 이거는 뭐 4년 전 일이라도 너무 확고히 기억하는 게 그냥 딱 처음 보자마자 좋지 않은 거 갖고 왔네 하면서 막 저희 막 째려보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쾌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를 딱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를 딱 지목을 하시더니 야 너 뭐 갖고 와, 니 거 꺼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당시에 메이크업이 부전공이라 가지고 이제 립스틱을 꺼냈거든요. 근데 어. 립스틱을 꺼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닌데 하면서 뭐 괜찮아 하고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뭐 들어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들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돈을 내고 간 곳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재밌게 마무리를 하자. 뭐 사진 같은 것도 여러 군데 찍고, 그리고 그곳이 되게 무당집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도 네. 그 무당집보다 되게 컸어요. 그냥 되게 사찰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뭐 그 영매사분은 뭐 또 어디로 사라지시고 뭐 다른 분이 오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이 오셔서 뭐 그냥 여기는 뭐 이런 곳이고 우리는 뭐 매 시간마다 여기서 이런 것을 합니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별 면담 시간이 있어요. 이 개별 면담 시간 때가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사주 같은 걸 보거나 그런 걸 하려고 이제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영매사랑 대화할 때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세 번째가 네 번째? 하여튼 중간쯤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연매사랑 1대1 대화를 하는데 그 연매사분이 하는 말이 막 엄청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너 맞아, 너 맞네, 막 이런 식으로. 맞아, 너 이러면서. 이런 느낌의 어투로.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되게 막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듯이 막 엄청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진짜 완전 그때부터는 좀 또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 가지고 있는 거 돈 포함해서 다 꺼내봐. 여기에 왜 타짜 위에다 다. 이럴까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꺼내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꺼내라는 거잖아요. 제 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지갑도 꺼냈죠. 어쩔 수 없이 꺼냈어요. 그 지갑도. 근데 그 지갑을 딱 꺼내니까 그분이 딱 하신 말이 이거 갖고 다녔어?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영매사분한테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거 아니어도
하면서 이제 뭘 딱히 그 지갑을 만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네. 계속 그냥 쳐다만 보더라고요. 지갑을 그냥 계속 되게 쳐다만 보시더니 연매사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 하셨는데, 앞에 거는 뭐라 하셨는데 소위 기억이 안 나고, 네.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함부로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맞죠. 예. 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는, 특히 지갑 같은 거는 예. 너가 생각했을 때 함부로 죽는 게 아닌데 이걸 참 주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부적 같은 거를 하나 써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부적값이 뭐 하나에 50만 원 막 그렇게 했는데, 와. 근데 그걸 싸게 해서 15만 원에 써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1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예. 근데 솔직히 뭐 부적이 뭐 다를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라서.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 뭐 적혀 있고 와, 똑같더라고요. 비슷하겠죠. 예. 되게 그냥 뭐 기념품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적을 사고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고 나서 되게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아씨, 이거 되게 강매당한 것 같은데 막 왜 나한테만 이러지 막 이런 생각으로. 네.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동아리 활동, 이제 부원들이랑 그날 이제 점심 먹고 막 놀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갑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또 까먹고 그냥 와 있더라고요, 집에. 그 홀리는 건가, 자꾸? 그 지갑을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가져갈 때는 무조건 반납해야지 예. 하는데 그 지갑을 그냥 자연스럽게 까먹더라고요. 분명 그 집에 그 영민사분 사찰 쪽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지갑은 계속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네. 나오자마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제 시간 나는 때 내가 갈 때 이제 그걸 반납해야겠다 이 생각만 갖고 네. 그냥 상자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정말 또 거짓말 같게 못 믿으실 수 있는데 그 부적을 딱 받은 날 이후부터 쫓기고 도망치는 꿈을 아예 안 꿨어요. 오. 왜? 이게 또 제가 부적을 너무 믿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또 안 꾸더라고요, 그 꿈을. 헛돈 그러다 들이진 보니까 않았네요. 그죠? 네, 진짜 호. 그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었던 꿈이거든요. 예. 좀 그 꿈을 안 꾸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꿈을 안 꾸다 보니까 이제 또 지갑에 대해서 잊혀져 갔죠. 제 머릿속엔 그 지갑이 이제 없어진 지갑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후에 2018년도 돼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달이 2월달 초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한국을 가야 해서 필요 서류들을 다 반납을 해야 했어요. 근데 필요한 그 서류들을 다 동사무소 같은 곳에 제출을 해야 돼서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짐 정리를 하면서 그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오? 한국에 이제 짐을 예. 몇 개 보내면서 맞다, 이 지갑 있었지. 이제 그때 2년 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자 하는 마음에 그 지갑을 갖고 갔어요. 예. 그러면서 가는 길에 계속 지갑 이 생각만 하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갑을 먼저 반납을 하고 이제 필요 서류서를 다 반납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당시 전문대도 다녔거든요. 네. 그 메이크업 배운다고. 근데 전문대에서도 그 제가 필요 서류가 있는데 그걸 또 반납하고 가야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금액이 뭐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음날 가야지 했는데 또 귀찮아서 안 가고 한 4일에서 5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갔거든요. 네. 진짜 한국 가기 이틀 전에 그 돈 받으러 갔는데, 그랬더니 담당자가 똑같아서 그 담당자한테 서류만 주고 돈만 받으면 딱 모든 일이 끝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라면서 막 30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일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네, 경찰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 네, 경찰분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저 복도 끝에서 경찰이 온다는 게 느껴져요. 경찰이 봤어요. 저랑 눈도 마주치고. 근데 그 경찰이 설마 나한테 오겠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한테 오더니 제 앞에 앉았어요.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뭐 종이를 꺼내서 보더니 그 경찰분께서 너 이 지갑 언제 어디서 발견했니? 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 반납할 때 그 무슨 종이에다가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걸 찾았습니다 라고 뭐 적으라 해서 그 전주에 적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똑같은 말을. 그래서 어. 제가 이거 종이랑 그 적은 거 똑같다. 근데 왜 그러냐? 저는 처음에 훔친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줄 알고. 아, 훔치면 그거 갖다 훔친 주면 거 아니다. 올 리가 없지. 그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훔친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경찰분이 하시는 말이 근데 뭐 알겠다 하면서 일단 놀라지 말고 들어보라고 해서 그 뭐 너가 훔친 사람이거나 뭐 그런 걸 오해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이런 거에 그 이거 너가 지갑을 준 원래 주인이 그 일본 그러니까 교토 이외에도 그 지역이 이제 오사카라는 도시가 있고 고베라는 도시가 있고 나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지갑의 주인분이 고베라는 지역 사람이고 지금 실종 처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네. 근데 문제는 그 가족분들이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이고 경찰들도 실종 처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찾고 있겠죠. 근데 실종된 그 시기가 중요한 게 그게 3년이 넘어가서 거의 포기 상태였대요. 예. 근데 너가 이 지갑을 지금 갖고 왔고 그리고 너가 이 지갑을 이제 서류상 적혀 있는 바에 의하면 2년 전에 넌 그 사람을 직접 본 거 아니냐고. 그쵸. 근데 그것도 타지에서 이제 사람도 없는 시골 지역에서 그때 본 게 정말 맞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실종 처리가 됐는데 3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찾는다고 하시고 했는데도 이제 경찰이나 가족이 임의적으로 포기를 한 게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경로가 고베 사람이라서 고베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고베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마지막에 발견된 뭐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같잖아요. 그쵸.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센판 막 교토라는 뭐 중심가도 아니고 교토 센판 시골 지역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 면담을 잠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종된 그러면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돼버린 거네. 네, 근데 예. 이제 그 경찰분께서 이제 실종되었을 당시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 그 검은색 양복이랑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집을 안 들어가는 상태이죠. 3년 동안. 아니요, 저는 귀신인 것 같아, 느낌이. 네, 이거를 어, 말씀했을 때는 예. 네,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귀신이었으면은 나름 썰로 많이 풀었죠. 근데 아니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졌어요. 무거웠어요. 그리고 예. 귀신이면 약간 뭐 가볍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네. 상황마다 틀린 거잖아요. 사실 뭐 귀신이라고 안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똑같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일단은 너무 기묘한데 이거? 기묘하면서도 네. 무섭네요. 이거 이어지고. 네, 제가 뭐 느낀 걸로는 사람이었었는데 뭐 귀신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약간 좀 기묘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사람이더라도 좀 뭔가 보통 상황은 아니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 상황이 아닌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죠. 와, 이거 열린 결말이네. 그게 사람이었을까, 귀신이었을까? 딱 이런 열린 결말. 근데 이제 그 뒷이야기는 제가 못 듣고, 이제 가족도 원래는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한 게 제가 한국을 들어와 버렸어요. 아, 그래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뭐 사망 처리가 된 거고 막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그 아까 네. 그 무당분 있잖아요, 영매사. 그러면 그 네, 사람이 네. 그렇게 반응했을 리가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사람의 물건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막 이상한 걸 들고 왔냐, 너 맞네, 꺼내봐 하고 이거 주우면 안 되는데 왜 주웠냐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용하긴 하네요, 확실히. 아, 네, 그렇네요. 그쵸? 아, 네. 굳이 영매사가 그렇게 언급하고 막, 아, 재수없는 거 들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아, 그렇네요. 뭐야, 이큐님 귀신 본 거야? 이거는 읽고 있었네. 연매사, 그냥 저는 연매사 하면은 그냥 너무 불쾌해서, 이거 한국인이라서 분명 이거 차별하고 이거 돈 처먹은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네. 연매사가 굳이 그 지갑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거기서부터 저는 와, 이 사람 좀 놀라운데? 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았었을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게 귀신일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나 기묘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절대로 주우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지갑을 주워서 이제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착한데 대부분의 그 정도 시달렸고 그랬으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계셨다는 것 자체도 살짝 그 지갑에 있는 뭔가 깃들어 있는 게 계속 못 버리게끔 한 게 아닐까? 자꾸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함부로 죽지 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큐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남의 물건 같은 거를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실종된 그 남자가 결국에 그 지갑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뭔가 내 가족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 죽었구나, 내 신분을 좀 알려달라, 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요? 기묘한 이야기네요, 이거. 일본에서 겪은.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